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선관위라는 말을 언급을 해서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 봤자 뭐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네, 그것도 하루 정도 지났는데, 네, 조회수가 1만이 넘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보게 된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구독자분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저로서는 너무나 즐거운 일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좀 과분하게 사랑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2탄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좀 요 부분이에요.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포렌식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증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 관련된 내용하고 뭐 이제 최근에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던데, 그것에 대한 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폐쇄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폐쇄망에 대해서 이게 해킹이 되느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이 해킹은 불가능하다 노라고 이제 단정문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왜 저렇게 해야만 했는가 등등등에 대한 좀 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선관위 얘기를 지금 당장 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이거야 뭐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정치에 그렇게 깊이 관심도 없고, 사실은 얘가 이제 헌법기관이다라는 정도로까지만 알고, 뭐 이제 저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저 기관이 뭐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그 정도의 인식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건 제 사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렌식 얘기하고 이 증거 이야기, 뭐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점 사항이다라고 우리가 논쟁을 벌린다라고 했을 때, 뭐 핵심 쟁점으로 볼만한 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킹에 대한 이게 여부일 텐데, 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뭐 자세라면 자세, 태도라면 태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미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한국인이라면 다 봤을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지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때 이제 강철중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 강철중이라는 캐릭터가 극 중에서 이제 존재감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즐겁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악역을 또 너무 잘해 주셨죠. 그 바람에 이제 배우의 어떤 방향이 좀 많이 바뀌셨다고 하시는데, 네, 이성재 배우님이시죠. 네. 이 영화에서 뭐 빛나는 조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잠깐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 주인공이죠. 강철중 형사가 이제 사건 현장에서 이제 범인이 사용한 이제 흉기라고 거의 확실시되는 이거를 이제 획득을 했죠. 네,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과수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담당자분이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뭐냐? 인분입니다. 인분이라면 이걸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지금 네가 생각하기엔 왜 그런 거 같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상식적으로 여기 이제 신성한 단서라고 하죠. 단서 플러스 이게 이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이다 그러면 이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대고 이제 이걸 묻히니까, 그러면 이게 증거가 이제 한마디로 뭐가 된 거냐면 이건 훼손이 된 거죠.
이건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은 심지어 이제 그 지문도 그것도 이제 이게 묻은 지문을 이제 이 지문이 이제 형사 강철중의 지문이죠. 극중 이제 강철중에 이제 지문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걸 상실하게 됩니다. 증거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밈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노골적인 불만인 것 같지 않냐고, 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화를 내죠. 네, 소위 이제 상식을 논하면서 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런 거는 뭐 이제 제가 뭐 흉기를 논하고 했는데 영화 속의 한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요게 이제 그런 어떤 범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딸려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증거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체증이에요. 체증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 자체가 어떤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아야 법정에서 이제 그 범죄자의 이제 죄를 단죄해야 하는데 근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사람을 흉기로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죠. 네, 키보드로도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기계식 키보드로 뭐 흉기 대신 쓴다, 둔기로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타자 쳐서 사람 마음에 크게 상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세상이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즉 디지털의 세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포렌식의 개념에서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증거 자료에 대한 포렌식 기법이 있어요. 그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공부를 좀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공부해 보면은 진짜 CS 실력이 어마무시하게 향상됩니다. 네, 정말. 근데 이런 자료 중에 특히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자료를 찾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조건 만나게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김진국 대표이사님이에요. 이분은 그 플레인비트라는 업체의 대표이사님이시고 업력이 벌써 10년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관계 분야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차세대급에 해당되는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안 리더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칭찬을 드리는 이유는 뭐 사실 뭐 사적 관계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뭐 어떻게 업무적으로 뵌 적은 있으나 사적 대화를 나눠본 정도의 친분은 전혀 없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런 게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 개인 블로그 있잖아요. forensikproof.com이라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분을 이토록 칭찬하는지 가서 보는 순간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거기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써놨죠. 양질의 자료가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질의 자료가 일단 분량 측면에서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이게 PDF로 되어 있거든요. 이 PDF 파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다 다운로드 받아서 다 읽어봤다, 공부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데 CS 실력이 어느 정도로 향상되냐면은 이거 전공자, 단숨에 그냥 전공자급으로 올라갑니다. 네. 살벌한 자료들이. 네,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슬라이드 자료만 따로 빼서 이게 지금 저기 깃허브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에 올려두셨던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가서 내용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보면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 와, 그냥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에 뭐만 좀 빼도 저걸 책으로 아마 빼내면은 뭐 페이지 분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책으로 하면은 좋기 일단 최소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0권은 나올 겁니다. 10권. IT 전문 기술서 10권이 그냥 나올 겁니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자료들이 진짜 미친 듯이 쌓여 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자료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증거를 찾는 건데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군가 PC에 접속해 가지고 여기 접속을 했다기보다 이제 USB를 꽂아 가지고 뭐 어떤 자료 문서 하나를 복사해서 가져갔다. 근데 여기 기밀이 들어 있다더라. 그래서 용의자가 잡혔고 근데 이 PC에 대해서 포렌식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분석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분석, 그런 거는 이제 아티팩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윈도우의 심장가도 같은 존재죠. 심장은 아니고 뭐 하여튼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 레지스트리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보고 이거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답변을 한 가지 좀 드리면, 여기 지금 HK 로컬 머신 시스템 컨트롤 셋 어디에 이뉴머레이션에 어디에 가면은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뭐뭐 나와요? 벤더 정보, 프로덕트 아이디 정보, 시리얼 넘버 같은 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C에다가 USB를 단 한 번이라도 연결을 하셔서 장치 드라이버가 로드되면 그 모든 기록이 레지스트리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어떻고 예,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 정보까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레지스트리를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조사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사는 조사관이 한다 칩시다. 그럼 여기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조사관이 실수로 이 대상을 여기에다 대고 손상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이 조사관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확보돼야 되는 게 이 대상에 대한 이제 무결성이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증거로서 인정이 됩니다. 네. 또 이 얘기 무결성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채널 구독자분이시면 바로 연관 검색으로 그럼 해시라는 말이 튀어나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시. 예, 보안의 3대 요소죠. 네, 기밀, 무결, 가용 중에 무결성을 보장받는 가장 이제 확실한 기술적 해법은 해시입니다. 해시. 이런 것 정도는 떠올려 주셔라. 그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이 양질의 자료를 가져다가 그냥 스터디만 좀 하셔도 그냥 단박에 전공자급이 되실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파일 같은 거 지워지는데 쓰레기통에서 휴지통에서 지워버리면은 아예 윈도우 같은 경우 복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걸로 관리가 되고 있던 거고 이 파일 시스템 어딘가에는 그 삭제됐다라고 하는 것의 원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고 그것도 뭐 FAT32는 어떤데 뭐 다 설명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그래서 그걸 분석하는 방법론까지 설명이 막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술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구예요. 복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뭐 하드웨어를 복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침수된 휴대폰 안에 어떤 정보다 이러면은 이거 하드웨어적으로 복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부분적으로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부분적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일부 손상된 데이터를 읽기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구와 관련된 게 진짜 기술적 노하우를 정말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사관의 감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감이 좋으냐.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뭐 여러 수사관이 동제 조사관이 같이 달려들어서 대상 하나를 놓고 다각도로 분석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시간과 요건이 될 때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얘기를 이 그 강산 그 대표님께서 만드신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규명인데 법정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사건이 법정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물음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절차와 방법까지도 이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채증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그게 좀 부적절하면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도청해 가지고 증거로 쓸 수 있느냐가 불가능하죠. 도청이라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증거력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대략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최근이라는 말을 썼고 디지털 포렌식의 영역이 이제 뭐 그때 지금은 좀 많이 일반화됐습니다만 이 자료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네, 최근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 만큼 옛날 일이네요. 자, 그래서 뭐 디지털 증거라는 게 뭐냐, 뭐 이런 정의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술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게 복구였죠. 하드디스크, 즉 그 2차 메모리가 이제 손상이 됐든 뭐 어쨌든 훼손이 됐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절차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 보관 방법까지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것을 이제 저장 매체별 시스템상에서 나오는 어떤 그 관련 기술, 뭐 처리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칸 하나하나가 논문이 몇 개씩은 나올 판인데 이걸 다 공부하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겠죠. 자, 포렌식 절차에서 여러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도 증거 수집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집 대상, 그 다음 압수 대상, 증거 목록을 작성하고 증거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복사죠, 복사. 다른 말로 이미징. 그냥 카피라고 안 하고 왜 이미징이라고 할까? 이 부분은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되지 않았다. 즉 형사가 응가 묻은 손으로 그 흉기를 훼손하지 않았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력이라는 걸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해요. 증거력을. 그러니까 증거 능력과 증명, 증거력, 증거 능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빙성, 신뢰도랑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절차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자 한 분이 또 제보를 해주셨어요. 선관위 서버 확보에 대해서 단독 기사가 떴다고. 그래서 진짜? 그리고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 서버가 확보됐다라는 단독 기사가 스카이데일리라는 하여튼 언론사에 게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 소린가 하고 좀 가서 봤더니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읽어 보시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다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탄핵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워딩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넘어갑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 전산실 서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정보 소식통들이 서버가 확보됐다. 이게 서버가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분들이 이제 증거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증거가 확보됐다. 증거로 쓸 수 있는 무엇이 포함된 그 집합체를 확보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대요.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오보는 아니다, 이랬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이거죠. 서버 획득 방식과 형태에 대해선 소식통이 모두 말을 아꼈다는데, 이 획득 방식과 형태가 이게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이제 저한테 많은 애정을 표현해 주신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단순 주장으로 되는 정도일 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력이 이제 있는 상태로 획득이 됐어야 한다. 그래서 그 저한테 댓글 많이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좀 그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니 이것이 그 지금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획득이 됐는지 그 점을 빨리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라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만약에 정말로 선관위가 해킹당한 거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뭐 그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뭐 일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을 알아보세요. 적법하게 됐는지. 안 그러면 법원 가서 다 빠꾸먹고 기각당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님께서 뭐 여기에서 이제 답변할 수 없다 이러셨대요. 뭐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을 꺼렸다라고 하네요. 포렌식이 진행이 됐느냐라고 하는데, 이거 포렌식이 지금 자칫하면 이거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거 고생하는 일이에요.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인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강조, 여기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그게 어긋나면 아무 문제 그게 안 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사실은 이때 요 사진을 찍으면 복사가 되느냐, 이게 이제 JTBC 기사인데 이 기사에 대한 해설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병사가 그 우선은 왜 사진을 찍었을까에 가장 흔한 이유로 추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뭐 저거겠죠. 뭐 보고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버 관리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저거를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가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서버를 철거해서 이제 재설치를 할 때 뭐 저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약간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여기 그 개폐 장치가 개방이 돼 있거든요. 자세히 잘 찍으려면 지금 요 렉을 열고 여기에 이제 그 모습이 잘 나오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닫은 상태에서 찍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설치 목적으로 이 병사가 저걸 촬영을 했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럼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보이게 찍거나, 그리고 조금 동영상으로 이렇게 3D로 이렇게 다 보이게 찍어 주셨으면 재설치를 할 때 훨씬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분이 병사가 이걸 몰랐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이제 재설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점은 좀 아쉽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기 앞에다가 뭐 극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다분히 제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 점은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버 분께서, 그러니까 이봉규 TV 그 채널 운영하시는 이봉규님이신 것 같은데, 이 유튜버인 이봉규님의 주장에 따르면으로 제가 정정을 좀 할게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반출 안 해도 된다, 포렌식 장비로 서버 복제해도 돼.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 병사가 촬영한 것은 결국 이제 그 어떤 서버가 있다면 그 서버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를 획득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버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IP 주소 같은 걸 알면, 그러면 이 서버를 어떤 관리자가 있어서 이 관리자가 여기 원격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원격 접속이죠. 원격 접속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서버에 대한 그 자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건 로그 파일의 형태일 텐데, 그거를 지금 덤프를 뜨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 이미징을 했다고 치고, 그 이미징한 데이터가 이 하드디스크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2차 메모리에 있을 텐데, 이 이미징 결과물이 있겠죠? 이 결과물을 이렇게 관리자가 가져왔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징 결과라고 하는 거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이미징 결과는 이걸 획득하는 과정이 지금 원격 접속을 통해서 가능하냐라고 물으면 일단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원격으로 복사할 수는 있어도
이게 이 서버를 그 하드디스크를 이미징을 하려면은 물리적으로 서버에 하드디스크를 탈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문제는 그 이미징한 결과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등등등을 다 떠나서 기술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게 이제 적절했느냐, 절차가 적절했느냐, 그러니까 법적 절차가 적절했느냐, 그게 인정이 안 돼 버리면 이걸 확보하셨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댓글 다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거 지금 확보됐다라고 하니까 빨리 가서 알아보십시오. 저거를 어떻게 획득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절차상의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네, 그건 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네, 원하시는 조금, 네, 일이 가까워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저 거짓말 아닙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이 규명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보고 이제 여전히 폐쇄망은 해킹이 불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느냐 해서 제 대답은 일단 yes입니다. 제 대답은 일단 yes예요. 왜 제가 yes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yes라고 말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흑백 논리고 단정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보안에는 이제 100%가 당연히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 그리고 환경, 상황 정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규격을 포함해서 특정 기능, 기능 요건을 갖추는 충족하는 제품을 채택하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뭐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규격이에요. 이걸 다 준수하고 그 시점에 맞게 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잘 지켜졌고,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면 불가능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저는 yes를 이제 좀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99% ye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학생이 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좀 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회피하듯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야 해킹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내부자의 협력 문제부터 뭐부터 온갖 걸 다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기관이 있어요. 정부 조직에 어떤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현재 어떤 규정을 다 준수하고 있어요. 규정을 몽땅 다 준수하고 있고 정말로 정보 보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다 준수해서 지금 그 온갖 보안 시스템을 그냥 몇 겹을 겹겹이 깔아서 다 운영을 심지어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쳐봐요. 그런다고 해서 이제 해킹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외부라는 조건이 달리다 보니까, 이렇다면 내부에서의 협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부자가 이제 조력해가지고 사고치지 않는 한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99.9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자가 뭘 어떻게 하든지 그건 대책이 없죠. 그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자 해킹이다 이런 거는 매번 이슈예요, 보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DLP라는 개념도 있고 DRM이라는 개념도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DLP 개념이 중요할 텐데, 이런 걸 이용을 한다든지 각종 추가적인 보안 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단일 팩터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개를 조합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뭔가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개입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여러 명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은 저 세 사람이 작당을 해서 열어주자 이래버리면 대책 없죠. 하지만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거절했을 때는 뭔가
그 정보 유출이 내부에서 이제 두 명이 협력하더라도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 준다면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상호 감시 체계가 이루어지면서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개념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다 대고 제가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좀 생각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영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상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요 지금 그 영상 정보에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 이제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여했던 김승주 교수님 의견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개표기 얘기를 하셨거든요. 개표기랑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영상에 6분 50초 정도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걸 과거에 이제 그 누군가가 이것도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개표기도 기계니까 전자기기니까 해킹 공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대책, 그래도 못 믿겠다,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 신뢰 못 해줘. 그래서 이제 6분 50초에 뭐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지 보신다면 좀 이해는 좋겠다.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또 좀 다른 영상도 하나 권해드리는데 이 노멀틱이라고 요 분이 이제 그 해킹 그 화이트 해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데 특히 이 영상 역시 영상 정보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주장하시는 분들의 선관위에 내부자가 있다, 해킹됐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걸 근거를 잘 만들어 두셔야 돼요. 법적 근거를 특히 그리고 절차까지 준수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적을 한 걸음 더 빨리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으니 참고 자료로 마저도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뜻을 관철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람직한 논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무조건 뭐 어떻다 이런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조금 바람직한 해결이 되기 어렵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정말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실이 규명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